그런데 살면 살수록 고된 인생 안에는 늘 깜짝스러운 상황이 숨어 있더군요. 그렇게 어느덧 60대가 되어버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70년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고 아버지가 많이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저희 남매들은 다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와중에도 5명이 되는 남매를 낳고 돌아가신 어머니로 인해 큰언니와 오빠들, 위에 언니까지 다들 바쁘고 여유 없이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들 사는 집이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아주 드물게 여유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제 친구인데요. 친구 미자는 상냥하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 당시에 누가 봐도 길에서 눈에 띌 만큼 아주 미인인 친구였어요. 당시 저희 집은 저를 중학교까지 보내줄 형편이 안 되었지만 저는 무척 다니고 싶었는데요. 결국 큰오빠와 언니들이 그럼 어찌됐든 중학교까지만이라도 졸업하라며 다니게 해주었어요. 여러모로 녹록지 않았던 학교 생활에 짝꿍이 된 미자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를 선사해 주었어요. 당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파서 누워 계신 아버지 몫으로 죽이랑 김치 조금을 떠드리고 나머지 저희 5남매는 큰언니와 큰오빠부터 해서 막내인 저까지 갈수록 줄어드는 양의 밥 공기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기싸움에 밀려 늘 간장종지만한 밥만 조금 먹고 물로 배를 채우면서 학교에 왔었으니까요. 그때 다녔던 학교는 묘하게 형편 차이가 큰 애들이 많아서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가난에 대한 답답함, 분노 등이 조금씩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짝꿍이 되었던 미자는 그 시기에 애들 치고 얼굴빛도 무척 좋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는지 체격도 나쁘지 않고 치아도 깨끗하고 참 인상이 좋았어요. 누구나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고 저도 내심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팍팍한 일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영순아, 니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좋노? 짝꿍이 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미자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건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질문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미자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내는 니가 좋다. 니랑 원래부터 짝꿍이 되고 싶었는기라. 이 말을 하고 난 뒤부터 미자는 매번 제 손을 잡아 끌고 운동장에 가서 놀자고도 하고 함께 교정을 걷고 선생님 심부름을 다니는 등 어느새 단짝처럼 다니게 되었어요. 저렇게 예쁜 아이가 내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친해지고 싶어 했을까 싶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의구심이 들었던 차에 이런 부분을 완전히 깨뜨려주는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편애하기로 유명했고 저도 그런 흐름을 종종 느끼고 있던 터라 빨리 한 학년이 끝나길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이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 아이들만 호명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저도 있었어요. 이것들은 수업료도 제대로 안 내고 매번 내 속을 썩인단 말이야. 너희들은 이것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나?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가슴을 들이파는지 듣고 있기가 괴로웠고 또래 친구들 앞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더라고요. 니네는 공장이나 나가서 돈이나 벌 것이지.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학교에 와갖고 패를 끼치노. 아휴. 정말 더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떨리는데 갑자기 드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느라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옆눈으로 힐끔 보니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황당하셨는지 바로 말하셨어요. 전미자, 니는 왜 일어난 기고? 앉아라. 선생님. 그 뒤를 이은 미자의 말에 저는 결국 참던 눈물이 속으로 터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불편합니다. 애들도 다 울고 이게 뭡니까? 빨리 수업하시라 예. 당시 감히 이런 말을 선생님 앞에 늘어놓을 수 있는 애들은 아니 같은 학년 선생님도 없었을 거예요.
알기론 미자의 집이 엄청 부자이고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늘상 선생님은 미자를 예뻐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 말에 선생님도 나름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썩 좋지 않더군요. 하고 얼굴이 한동안 구겨졌지만 아무래도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던 건지 다시 씩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미자 말이 맞다. 선생님이 미안하다. 다들 앉아라. 다들 앉으면서 한숨을 폭 내쉬었고 저마다 미자를 한 번씩 쳐다보더군요. 저도 슬쩍 쳐다보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는 것이었어요.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있다, 아이가. 새학기가 시작되고 친하게 말을 걸어오던 미자가 좋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는데 이날의 일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제자매였던 언니 오빠들과도 서로 살아남기 바빠서 이런 살가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미자는 제가 학교를 중퇴하기까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3학년까지 다니다 집이 너무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위독해지시다 보니 오빠와 언니들은 그만 다니고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당시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 마음이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공장에는 제 또래 애들도 많이 와 있었고 일은 무척 고되었는데요. 가끔씩 학교 생각이 나서 그립던 차에 길에서 미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영순아, 니 잘 지냈나? 하면서 달려오는 미자는 교복이 달라진 것을 보니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간 것 같더군요.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장으로 빠지던 저의 후미진 시골에선 이렇게 학교 진학을 하는 애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왠지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주춤하게 되었어요. 절 보자마자 와락 껴앉는 미자에게 공장에서 묻어온 기름 냄새가 풍길까봐 온몸의 신경이 잔뜩 굳게 되더군요. 영순아, 내 니랑 또 하고 싶은 거 있다. 우리 집에 놀러 온나? 새삼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미자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바로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러더니 중학교 때도 가끔 지나가면서 구경만 했던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고민만 하다가 저도 왠지 가보고 싶기도 했고 공장 일이 너무 지치고 집 분위기는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가보게 되었어요. 그때 문을 열고 저를 맞아준 미자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던 곳은 집이 아니라 새로운 동네, 아니 나라가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언니가 주워와서 읽었던 소설책에 나오는 부잣집들이 다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으로 본 것 같았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저와 미자가 먹을 간식을 챙겨주는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신기한 모양의 과일을 내오시고 떡이랑 케이크도 내주시더군요. 저희 집에서 당시 간식이라고는 오빠가 일하는 야채 가게에서 얻어온 감자와 한쪽이 전부 상한 사과들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오남매가 허겁지겁 커다란 들솥에 삶아서 와구와구 먹었고 사과도 씻어서 껍질채 와삭 베어 먹던 때였는데요. 외국에서 사왔다고 하던 예쁜 과자들과 몇 명이서 먹어도 모자랄 것 같지 않은 떡에 주스에 이게 간식인지 밥인지 모를 만큼 내주시더라고요. 정말 가파르고 메말랐던 한창 사춘기 시절에 그나마 미자네 집에 가서 숨을 트이고 오는 시간들은 매우 꿀맛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기도 했는데 가족들은 이렇게 예쁘고 세련된 친구가 있었냐며 저마다 놀라더군요. 언니들도 간식을 챙겨오는 미자에게 미안했던지 자리를 조금이나마 내주고 같이 수다를 떨어주기도 했어요. 묘하게 그때마다 미자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내는 니네 집에 올 때가 제일 신난다. 물론 니랑 노는 게 제일 좋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축축하고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뭐가 좋다는 건지. 아마도 외동딸이라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언니들은 말하더군요. 미자는 참 세심한 성격이어서 제가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을 신경 써주었고 제 앞에서는 고등학교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늘상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다를 거 없다. 중학교랑 똑같지 뭐. 그보다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하면서 화제를 얼른 바꿔주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미자랑 시간을 보내며 재밌게 놀다가 저에게 아주 큰 아픔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준 미자 덕에 저는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는데요. 태어나면서 그 당시까지 죽음의 정도 느껴본 적이 없고 맨날 옆에 누워서 죽을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던 아버지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매번 아프고 이러다 죽겠다 소리를 달고 사는 아버지였고 말 한 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도 늘 곁에 어른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고 우리 남매는 엄마도 없이 아픈 아버지의 그늘이라도 빌려 어찌어찌 살아왔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를 제가 먼저 발견했고 그 말을 언니 오빠들에게 전하면서 토할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와 그만 마당으로 뛰쳐나가 몇 번이나 구역질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간식을 들고 찾아왔던 미자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웃집 어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는 걸 보며 우리는 장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가 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나타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루 벌어 겨우 연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건 무척 사치로 느껴졌지만 그때 미자가 한 말이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다들 크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는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너무 어려서 이런 것도 못 봤다. 네 나중에 후회할 기라.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그렇다고 미워한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미자의 말은 힘이 있었고 정말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근처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장례 내내 제 곁에 있어주면서 치레를 다 해주었던 미자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저에게 미자는 울어도 된다며 몇 번이나 구석으로 저를 달래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울 때 못 울면 나중에 그게 병이 되더라. 울어라. 그렇게 엉엉 울며 속을 달랬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얼마 후에 다시 저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미자와 동네 물길을 따라서 걷곤 했는데요. 나름 저와 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된 미자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제대로 눈을 마주볼 수가 없어서 연신 미자 뒤에 있던 소나무만 쳐다보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영순아, 내는 네가 부럽다. 그래도 너 그 친아빠랑 계속 살아왔고 언니 오빠들도 있지 않나? 얼핏 저희 아버지 장례 때 느끼기로 미자가 지금 함께 사는 아버지가 새아버지라는 것은 눈치를 챘었어요.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뒤이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당이 안 되어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 아니 그 남자 아빠도 아니다. 내는 그 아저씨가 너무 무섭다. 니라면 어떻게 할 것 같노? 제가 느꼈던 미자의 새아버지는 무척 온화한 분이었고 제가 놀러 갔을 때마다 방을 들여다보며 인사를 해주던 분이었어요. 뭐가 무섭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한참이나 말을 고르다 꺼낸 미자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같이 산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미자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미자의 엄마가 알지 못하도록 협박을 해대는 바람에 어디에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저에게 말을 해보는 거라고 하는데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 외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말하다 멈추고 몇 번이나 울음을 삼키는 미자의 표정을 보며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며 무척 괴로운 상태라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그저 그렇게 달래주기만 했고 괴로워 우는 미자가 너무 안쓰러워 저 역시 안고 달래주었는데요.
딱히 어디에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 자신부터가 너무 납득이 가지 않아 아무 데에도 말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 있는 미자가 가여워 무척 괴로웠어요. 저 역시 미자에게 굳이 화제를 꺼내진 않았고 먼저 말하기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 집에 놀러왔고 마음을 저에게 털어낸 미자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당시 미자는 다른 공부를 준비하겠다고 슬슬 진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공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어요. 자주 들르던 미자도 조금씩 뜸하게 왔고 저도 도시로 나가려고 많은 것을 알아보며 서로 조금 바빠졌는데요. 얼마간 연락을 못하고 저는 저대로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찾아다니던 중 왠지 모르게 동네에 뭔가 소문이 도는 듯 했어요. 이상하게 요 근래 말 많은 아줌마들이 자꾸 무리지어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수군대는 아주머니들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봤는데 가까이서 들려온 소리를 선명하게 듣고 저는 완전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겨우 일어나 아주머니들을 붙잡고 흔들며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유, 진짜라니까 왜 그래? 아유, 이거 좀 놓으라고. 미자 죽은 거 맞대잖아. 그 집 일하는 아줌마한테 들은 거야. 얼마 얼굴을 못 본 것뿐인데 미자가 그 사이 어디에 간 것도 아니고 죽었다뇨. 도저히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믿을 수가 없어 그 길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워낙 안쪽이 깊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묘하게 사람 기척도 없어 어둡게 느껴지더군요. 예전과 다르게 더 차갑고 쎄하게 느껴지는 것이 내가 아는 사람이 머무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인가 싶은 차가움도 체감하게 되었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매번 제가 미자에게 가거나 미자가 우리에게 오는 식으로 만나왔는데 하다못해 그 성대한 집에서 장례라도 치렀다면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연유로 끝나게 된 것이었는지 미자네 가족이 이사 갔다는 소문이 재빠르게 들리더군요.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슬픈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건지. 아버지를 보내고 힘들어했던 저를 미자가 위로해 주었고 그런 미자 역시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다니요. 20살 남짓 되던 저에게 실로 견디기 힘든 이별을 2번이나 겪게 된 것이었어요. 부모님과의 이별, 사춘기 시기를 제대로 지탱해 주었던 친구의 죽음을 연달아 겪으면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와 무뎌지기 위해 얼마나 피맺힌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심한 열병을 겪었던 것 같아요.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슬픔에 뒤싸여 며칠을 알아누웠고 언니들은 심각하게 제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영순이도 가는 거 아니냐는 작은 언니의 말에 큰언니가 등짝을 때리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던 뒷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는 절실하게 알았고 삶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져서 이뤄낼 수가 없었어요. 이러고 있다간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았는지 큰오빠가 저를 데리고 이 상처가 심히 녹아있는 동네로부터 나가게 해주더군요. 서울에 자그마한 직장을 받은 오빠를 따라서 처음으로 낯선 곳에 발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말단 격리일부터 다 배워가면서 정말 악착같이 일을 배웠고 돈 쓰는 게 무서웠던 저는 저금을 하면서 20대 역시 여유 없이 살아갔어요. 당시 은행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터라 그저 돈을 은행에 넣기만 했던 저는 찬찬히 늘어가는 재산을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작은 집을 샀다가 세를 주며 늘려가면서 겨우 저 혼자만의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에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내심 마음 안에 많은 결핍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던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서 그럭저럭 가정을 꾸려나갔는데요. 이쯤에 서울로 언니들과 오빠들도 다 올라와서 조금씩 정착을 하게 되었고 저도 그 사이 아이를 낳아 엄마 역할을 잘해주고 싶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늘상 그야말로 일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날부터 공장에 들어가고
또 격리 일을 배워 회사를 다니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제 자식은 공부를 시키고 싶어 대학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나름의 보람이 있었는지 아들이 드디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비행기라고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아들과 남편의 권유로 첫 제주도 여행을 가보게 된 것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주도 땅을 밟게 되었고 남편과 아들이 짜온 스케줄대로 함께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 나이가 되어서 누려보는 여유란 참 신선하게 느껴지더군요. 60대가 되어서야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참 안타깝지만 나름 그간 직장 생활을 꾸준히 했고 이제서야 은퇴를 하게 되었으니 시원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기분을 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때 제주도 여행에서 온몸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남편이 걱정할 정도로 얼얼한 상황이었고 저도 몇 시간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전날 더부룩하게 먹은 게 좀 불편해서 점심은 회를 먹자고 시장으로 나가봤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싱싱한 횟감을 구경하던 중 한 가게에 멈춰서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지역 아주머니들 사투리가 유난히 귀에 익어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계속 들리는 말에 묘하게 신경이 쓰이던 중 횟감을 고르며 얼마냐고 말을 걸게 되었어요. 아, 그게 말입니까? 이리 와보이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봐주려는 아줌마의 대답이 뭔가 정겹게 느껴지고 고향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같은 어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줌마 말 들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네요. 내랑 비슷한 또래 같구만. 그랬더니 아줌마가 반가웠는지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혹시 몰라 저도 동창인가 싶어 반갑게 대답을 했는데 이상하게 아줌마가 큰 눈으로 제 얼굴을 구석구석 살피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눈만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래요? 니 영순이가.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길래 저도 순간 놀랐어요. 확실히 저를 아는 것 같기에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왠지 완연히 낯선 얼굴은 아닌 듯해서 저도 자꾸 쳐다보게 되더군요. 이 크게 쌍꺼풀진 눈을 내가 어디서 보았더라? 하고 뭔가 예감이 이상해서 정면으로 눈을 마주보는데 순간 제 귀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미자다 미자. 영순이니 내 기억하나? 눈이 벌떡 뜨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얼굴을 봤습니다. 미자라뇨. 미자는 죽었고 이미 어린 날 기억으로 힘겹게 묻어두었습니다. 제 남편에게도 아주 예전에 얼핏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당연히 제 생각 속 미자는 죽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아유, 어떡하노. 내 미자다, 영순아. 그 큰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에 사람들은 오며 가며 다 우리를 봤고 저 역시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따로 둘이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서 말을 들어보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이때 만난 사람은 실제로 제가 아는 미자가 맞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 구석구석 다 하나같이 맞아떨어지더군요. 어버버하게 서 있는 저에게 미자는 몇십 년도 지난 그때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당시 자신을 육체적으로 괴롭히던 새아빠와 그걸 모르는 엄마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몇 번이나 죽을 결심을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정말 각오를 하고 새아빠에게 나가겠다고 알렸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름 유명인사였던 미자의 새아빠는 겁이 났는지 입을 막는 조건으로 돈을 챙겨서 내보냈더군요. 지나보면 그렇게 살아서 도망온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새아빠가 자기를 다시 찾아다녔다면서요. 들을수록 너무 괴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살피고 아껴주었던 친구에게 이런 힘든 생활들이 있었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뒤로 미자는 10수년이 지나 저를 만나기 위해 고향에 잠깐 들어와 봤지만
이미 떠난 지 오래되어 버린 우리 남매들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해요. 그렇게 저를 만나고 싶었다는 말에 같은 마음이었던지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요. 매번 제 가슴 속에 아버지 다음으로 미자는 늘 막연하게 꺼내기 힘든 그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들도 옛날 얘기를 하다가 가끔 미자 화제가 나오면 서로 조심할 정도로 저에게 상처였는데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지금도 솔직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애틋한 미자를 만나니 제 인생을 살면서 얽히고 설키는 듯 느껴왔던 모든 것들이 조금은 차분하게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날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오래 머무르진 못했지만 이제 자주 들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린 날부터 매번 쫓기듯 조금의 숨도 쉴 틈 없이 살아왔고 이제 은퇴를 한 후에 내심 허무한 감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자를 만나게 된 걸까요? 오래도록 저를 올가매왔던 아픔은 늘 굳게 닫힌 문이었는데 거기에 나갈 문이 있었고 이렇게 열리는 날도 있다니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집니다.